안녕하십니까? 우리 시대의 역사와 문화 속에 숨겨진 깊은 지혜를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어쩌면 당신의 평온한 일상을 잠시 멈추게 하고 우리가 외면하고 싶었을지 모를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의 깊은 운명에 대해 생각하게 만들 것입니다. 이야기는 김포의 깊은 산속, 한 노보살이 10년 만에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다는 소식에서 시작됩니다. 그녀가 이런 하늘의 기운은 처음이다. 라는 말과 함께 눈물을 보인 것은 이것이 단순한 개인의 기륭화복이나 가벼운 예측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 가정의 안녕, 우리의 노후, 그리고 이 나라의 미래 전체와 직결된 하늘의 중대한 경고이자 메시지였습니다. 많은 이들이 기억하듯 그녀가 마지막으로 눈물을 흘렸던 날은 2014년 4월, 온 국민을 슬픔에 잠기게 했던 세월호 참사가 일어나기 바로 하루 전날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녀는 하늘의 거대한 변화를 느끼며 침묵 속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늘이 마지막 패를 준비하고 있으며 이것은 단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시간 동안 대한민국 전체가 중요한 갈림길에 서게 될 것이라는 무거운 경고였습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징조는 이미 우리 눈앞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정치에 무관심했던 젊은 민심이 움직이는 순간이 올 것이며 그때부터 거대한 판이 흔들리기 시작할 것이라 예언했습니다. 보살은 앞으로 3가지 징조가 모두 나타나면 대한민국의 운명이 크게 요동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첫째, 젊은 층 여론의 극적인 반전. 둘째, 가장 믿었던 측근의 배신과 예상치 못한 동맹의 출현. 셋째, 가장 가까운 가족 내부에서부터 터져나오는 결단의 목소리. 이 3가지가 모두 현실이 될 때 우리는 또 한 번의 거대한 변화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그저 흘려들을 미신으로 넘길 것인지 아니면 우리 가족과 나라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한 신호로 받아들일 것인지 지금부터 그 깊은 의미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하늘은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김포의 깊은 산속, 천수한 보살의 도량. 이곳에는 한때 재벌 총수부터 평범한 주부까지 미래의 운세를 묻는 이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보살의 답변이 달라졌습니다. 개인의 운세를 묻는 이들에게도 그녀는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지금은 한 사람의 운명이 온 나라의 운명과 맞물려 돌아가는 시기입니다. 그 중심에 있는 사람을 보십시오. 그녀가 지목한 인물은 바로 윤석열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보살은 그의 팔자를 보니 자신이 40년 동안 본 사주 중 가장 특이하다고 했습니다. 이 사람은 개인이 아니라 하늘이 이 땅에 보낸 시험지와 같다고 했습니다. 보살의 신당에는 300년 된 흑단나무가 있었습니다. 이 나무는 나라에 큰일이 있을 때마다 기이한 징조를 보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겨울에 이 나무에서 새순이 돋아났습니다. 나무조차도 거대한 변화가 시작되었음을 알고 있는 것이라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그녀는 이 모든 현상을 단순한 정치 사건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하늘이 대한민국에 던진 마지막 기회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기회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앞으로 30년의 국운이 결정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윤석열은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 하는 질문 앞에서 사람들은 지지자와 반대자로 나뉩니다. 하지만 보살은 전혀 다른 각도에서 보았습니다. 이 사람의 운명은 우리 모두의 거울입니다. 그가 걷는 시련은 대한민국이 걷는 시련이고 그가 받을 기회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질 기회입니다. 실제로 그의 사주에는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1960년생. 우리 대한민국이 전쟁의 폐허 속에서 가장 어려웠던 시기에 태어나 산업화와 민주화의 거친 파도를 온몸으로 겪으며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 경로가 한 나라의 현대사와 이토록 정확하게 일치하는 경우는 천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보살은 그의 운명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하늘이 그를 통해 우리에게 무언가를 보여주려 하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그의 팔자에는 하늘이 준 강력한 운, 즉 천운이 있었지만 동시에 치명적인 약점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복의 부재였습니다. 천운이란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기적처럼 살아남게 하는 하늘의 힘입니다. 그의 인생을 돌아보면 늘 절체절명의 순간에 극적인 반전이 있었습니다. 모두가 끝이라고 생각할 때 하늘은 그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올해 가을, 음력 8월과 9월 사이 그의 천운이 다시 한번 크게 발동할 것이라고 보살은 확신했습니다. 하늘은 아직 그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인복이었습니다. 인복이란 좋은 사람을 만나는 복, 충성스러운 참모와 믿을 수 있는 동료를 곁에 두는 복입니다. 보살은 산속에 홀로 선 거대한 나무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 나무처럼 그는 늘 혼자였습니다. 아무리 뿌리가 깊고 줄기가 튼튼해도 바람을 막아줄 숲이 없으면 언젠가는 꺾이는 법입니다. 주변에 사람은 많았지만 진짜 그의 편은 없었습니다. 이것이 그가 최고의 자리에 오르고도 뜻을 제대로 펼치지 못한 근본적인 이유였습니다. 믿었던 이들은 등을 돌렸고 충성을 맹세했던 이들은 자신의 이익을 먼저 챙겼습니다. 그런데 보살은 이 모든 고난에도 깊은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업의 소멸이라고 합니다. 큰 그릇이 되려면 먼저 그 안을 비워야 하는 법입니다. 지금 그가 겪는 모든 시련은 과거의 업을 태우고 더 큰 것을 담기 위해 그릇을 비우는 과정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금을 재련할 때 불순물을 태워내듯 하늘은 그를 더 순수하고 강하게 만들고 있다는 설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고통의 과정에서 그의 곁을 지키는 단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의 아내 김건희 여사입니다. 보살이 본 그들의 인연은 평범한 부부의 연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단순한 아내가 아니라 그의 텅 빈 인복을 채우기 위해 하늘이 보낸 유일한 동반자이자 방패였습니다. 그녀의 강한 기운이 없었다면 그는 진작에 무너졌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방패는 때로 칼이 되기도 합니다. 남편을 지키려는 그녀의 행동이 오히려 더 큰 비난을 불러오고 논란의 중심에 서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두 사람이 함께 짊어져야 할 업보이며 서로가 서로에게 구원자이면서 동시에 시험이 되는 운명이라고 했습니다. 보살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전생부터 이어진 깊은 인연으로 묶여 있어 절대 헤어질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보살은 이 부부의 관계가 우리 사회에 던지는 더 큰 메시지를 일궈냈습니다. 원칙적이고 고지식한 남편과 자유롭고 화려한 아내. 너무나 다른 두 사람이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보완하며 함께하는 모습. 이것이 바로 극심한 분열에 휩싸인 지금 대한민국에 가장 필요한 화합의 메시지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개인의 운명을 넘어 더 큰 폭풍이 이 땅에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보살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다가오는 가을, 9월과 10월 사이 이 땅에 큰 시련이 닥친다고 했습니다. 경제가 흔들릴 수도, 자연이 분노할 수도, 혹은 외부의 위협이 닥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 형태는 알 수 없지만 규모는 전례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위기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위한 하늘의 준비라고 했습니다. 역사를 돌아보면 늘 그랬습니다. 나라가 가장 어려울 때 새로운 지도자가 나타났고 절망의 끝에서 희망이 싹텄습니다. 사람들은 평화로울 때는 변화를 원하지 않지만 거친 폭풍이 몰아치면
비로소 진짜 선장을 찾게 됩니다. 다가올 위기가 오히려 그에게는 다시 한번 기회가 될 것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김포보살의 이 예언은 놀랍게도 수백 년 전의 한 오래된 예언서와 그 맥을 같이 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조선의 예언서 정감록입니다. 정감록은 흔히 근거 없는 예언서로 치부되고 했지만 역사를 돌이켜보면 그 정확성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1950년 동족상잔의 비극, 1997년 국가부도의 사태, 그리고 2020년 전 세계를 멈추게 한 역병까지 정감록은 한반도의 중대한 전환점들을 암시해왔습니다. 특히 정감록이 강조하는 60년 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1965년 한일협정이 있었던 을사년으로부터 정확히 60년, 새로운 순환의 해가 우리 앞에 와 있습니다. 정감록은 이 시기를 낡은 하늘이 무너지고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마지막 시련의 해이자 새로운 황금시대를 여는 약속의 해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감록은 새로운 시대가 열리기 전 우리 사회가 반드시 세 가지 거대한 시련, 즉 재앙을 겪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징조들은 이미 우리 주변에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재앙은 불신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믿음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파트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는 고독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도 서로 눈을 마주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함께 살면서도 각자 외로운 섬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재앙은 영혼의 굶주림입니다. 물질적으로는 풍요로워졌지만 우리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공허합니다. 청년들은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하는 것을 넘어 꿈마저 포기했다고 말합니다. 은퇴한 어르신들은 평생 일만 하다가 삶의 의미를 잃었다고 토로합니다. 이것이 바로 영혼의 기근입니다. 세 번째 재앙은 내면의 전쟁입니다. 우리는 매일 소셜미디어 속타인의 화려한 삶과 자신의 초라한 현실을 비교하며 스스로를 공격합니다. 겉으로는 평화로워 보이지만 우리 내면에서는 자기 자신과의 끝없는 싸움, 가장 잔인한 내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감록은 이 모든 고통이 파괴가 아닌 새로운 탄생을 위한 산고, 즉 진통이라고 말합니다. 아기가 태어나기 전 산모가 겪는 고통처럼 새 시대가 열리기 전 우리 사회가 반드시 통과해야 할 관문이라는 것입니다. 낡은 것이 무너져야 새로운 것이 들어설 자리가 생깁니다. 불신의 시대를 겪어야 진정한 신뢰의 가치를 알게 되고 영혼의 굶주림을 느껴야 물질 너머의 풍요를 찾게 되며 내면의 전쟁을 치러야 진정한 평화가 무엇인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어두운 터널을 지나 우리를 기다리는 것은 무엇일까요? 정감록은 혼란의 시대에 우리를 지켜줄 안전한 피난처, 십승지에 대해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십승지를 찾아 계룡산이나 지리산 같은 특정 장소로 향했지만 정감록이 말하는 진짜 십승지는 땅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혼란스러워도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평화, 그것이 진정한 십승지입니다. 하루 단십분이라도 조용히 자신과 마주하는 시간을 갖고 동네 공원의 나무 한 그루, 베란다의 화분 하나와 교감하며 이웃과 작은 온정을 나눌 때 우리는 이미 가장 안전한 피난처인 십승지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감록의 마지막 비밀은 바로 이 십승지를 마음속에 찾은 사람들 중에서 새로운 시대의 지도자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예언서는 그를 정시성을 가진 인물, 즉 의로운 자라고 불렀습니다. 수백 년간 사람들은 특정 성씨를 가진 구원자를 기다려왔습니다. 하지만 한 노학자는 임종 직전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정씨는 성씨가 아니라 정의로움 그 자체이다. 그렇습니다.
정감록이 말한 지도자는 특정 가문에서 태어나는 영웅이 아니었습니다. 불의에 침묵하지 않고 약자의 손을 잡아주며 올바른 길을 가는 사람이라면 그가 바로 우리 시대의 의로운 지도자인 것입니다. 학교 폭력에 맞선 고등학생, 남몰래 결식아동을 돕는 선생님, 대기업의 횡포에 맞서 싸우는 시민운동가. 이들 모두가 정감록이 예언한 바로 그 지도자들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구원자를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각자가 정의를 선택하는 순간 우리 모두가 그 의로운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깨어난 시민들이 많아질 때 정감록이 말하는 대파천, 즉 낡은 하늘이 열리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물리적인 파괴가 아니라 우리 의식의 거대한 전환입니다. 경쟁에서 협력으로, 독점에서 공유로, 미움에서 사랑으로 인류 의식의 대전환이 바로 대파천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이야기는 다시 김포보살의 마지막 메시지로 돌아옵니다. 그가 다시 일어서려면 과거의 자신을 완전히 버려야 합니다. 검사 시절의 고집, 권력자 시절의 아집을 모두 내려놓고 가장 낮은 곳에서 국민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만 하늘이 두 번째 기회를 줄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의 역할입니다. 한 사람의 운명은 그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어떤 마음을 품느냐에 따라 나라의 운명도 달라집니다. 증오를 선택하면 분열이 깊어지고 이해를 선택하면 화합이 시작됩니다. 작은 촛불이 모여 광장을 밝혔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이번에는 미움이 아닌 사랑의 빛, 분노가 아닌 지혜의 빛이 필요합니다. 미래는 예언된 길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가는 선택의 결과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좋아요를 통해 그 긍정의 에너지를 널리 퍼뜨려 주십시오. 구독은 더 나은 미래를 향한 이 여정에 함께하겠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 하나하나가 모여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기적의 재료가 될 것입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가을이 오면 모든 것이 분명해질 것입니다. 하늘이 준비한 시험에 우리가 어떻게 답하느냐에 따라 대한민국의 미래가 결정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늘은 이미 길을 열어 놓았습니다. 우리는 그저 용기를 내어 사랑과 화합의 길을 걸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하늘의 때가 왔습니다. 이제 우리 각